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생활임금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부의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모두 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안성시 생활임금조례는 안성시 및 안성시의 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어 생활임금 시행의 기대 효과가 다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결정하도록 안성시 생활임금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5개호로 나누어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예산 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생활임금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부식 일자리경제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김부식 일자리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는 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늘리는 것 자체는 생활임금제도 확대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법적으로도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염려스러운 대목이 지금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단체에 고용된 근로자 이 대목이 좀 부정 운영을 해서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중도의 단체 운영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 여전히 생활임금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항목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적용 배제 항목을 제2항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여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좀 싶어서 우리 과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지금 저희 안성시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그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여기 이제 현실화적으로 해서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돼서 이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아직도 그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아니,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이 중도에 지급을 보조금을 주고 있다가 네. 중도에 이 단체 하고 있는데 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후에 안성시에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시 보조금을 지급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범위는 그거를 적용받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생활임금 적용도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이 종료니까 거기에 고용되신 분들도 아마 이제 종료되는 걸로 되어서 그것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답변하신 거 잘 들었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조금 집어넣는 게 좋지 않냐라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 보조금 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지 이것이 만약에 생활임금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차별되는 부분을 좀 정리된 거지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보조금이 지급이 중단되고 생활임금도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업이 종료로 보니까 그 주지 않고 만약에 그 사업체가 사업을 하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직접적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곳에서의 문제인 거지 우리 안성시가 생활임금을 계속 줘야 되는 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도 보는데 제가 말한 거를 이 부정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 단체나 그런 곳에서는 이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잘 파악을 하셔서 중단을 할 때는 중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걸.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이제 생활임금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고시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 생활임금제 자체가 지금 최저임금제처럼 그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하한선을 결정하는 사항인 건가요? 지금 대부분에 보면은 그 임의단체 말고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했을 때 과거부터 이 문제가 계속 거론돼 왔던 건데요. 사회단체에다가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의단체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임의단체까지 다 넣은 건 아니고요. 그 일부 이제 그 법에서 그 하라고 되어 있는 위임되어 있는 그 단체가 여기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한가라는 것이 기존에 현재 받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내지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회보험이라든지 퇴직정립 이런 것들조차도 뭐 상여금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금조차도 적립되고 있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보훈단체라든지 그 이제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이런 곳들도 다 이제 그런 단체들 중에 보험은 들어가지만 그 생활임금 급여 인상 요게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그 보험도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차별을 최소화시켜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임금이 기본급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이제 제수당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네. 금액이 하한선이 이 생활임금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기 과장님 맞나요? 기본급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 직급 보조비라든가 기타 사항들 수당까지도 포함된 금액이 생활임금 금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생활임금은 그 기본 단가입니다. 일일 기본 단가이기 단가로 때문에요. 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퇴직에 관련돼 있는 것이라거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죠? 네네네. 퇴직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전체 그 소득액에서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주는 거기 때문에 수령액을 요거는 기준으로 지금 이게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퇴직금 정산까지 해서 총 연봉으로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생활임금 고시가 나온 게 보니까 시간급이 이제 11,140원. 그리고 이제 월 환산액으로 보니까 안성시는 232만 8,26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나 서울하고 물론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서도 비교를 해 보면 한 10,000원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니 1,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급이. 그래서 이제 월 환산액으로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가 덜 받는 셈이 되던데 이 안성시 생활 임금 자체가 지금 올라야 된다라는 부분은 하한선을 하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혹시 기존에 지금 받고 있는 단체들을 혹시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생활 임금이 이게 조례가 이제 되게 되면 24년도부터 이제 이게 개정하고 6개월 뒤부터 아마 적용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 추계나 예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의원님 답변을 하시겠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까요? 제가 저희 쪽에서는 그 사회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 비용 추계를 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생활임금을 이제 결정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 저희가 검토를 했을 경우에 그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러한 조례에 대한 것을 경기도나 이런 시군을 다 보면 이제 그 폭넓게 이제 넓혀놨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좀 확대를 시켜놔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그 조사는 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 몇 개 단체를 규정을 해보니 이미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생활임금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민간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24년도 본예산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서 이제 단체 운영비를 쭉 뽑아봤는데요. 한 43건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인건비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이 산출이 더 될 건지 이 조례를 하면서 좀 비용 추계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된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정토근 의원님께 제가 지금 질문을 했었던 내용이 이게 하한선이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법적인 지원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이제 해놓은 게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자체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급수가 낮을수록 생활임금보다 못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 위에 이제 급 같으신 경우는 생활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니라 적게 받는 부분을 채워드리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44개 단체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단체는 몇몇 이제 그 장애인 단체든 장애인 단체가 아니든 이렇게 이제 다 포함시켜서 여기는 특정히 뭐 장애인 단체만 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시설들은 급여를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에 적용받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곳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임금으로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어느 곳은 그것이 거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그저 최저임금 수준이나 아니면은 그 운영 장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에 의해서 약간의 그 급여 가이드라인을 그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주고 있는 경우 등이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또 이제 좀 장기 근속하면은 급여가 이렇게 호봉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을 근무를 해도 항상 최저임금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몇몇 단체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들 그런 곳들은 생활임금으로 해서 호봉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 해주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맞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가이드라인을 안 받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면 괜찮은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성시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지만 구급 같은 경우 이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최저시급에는 못 미치는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 보조금법 이제 지원을 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 법을 받는다고 하니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공무원에 준용해서 하는 경우 또 뭐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있겠지만 그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생활임금 고시를 한 거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을까봐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관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현재 지금 급여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리는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그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을 때 이미 거기에 규칙이라든지 어떻게 급여를 주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곳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활임금 조례가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기존에 받고 있던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개정에 의해서 더 이렇게 피해를 본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은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개정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임금을 그렇게 받고 있지 못하는 곳들 그런 곳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것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려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네, 저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지방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같은 경우 생활임금 조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받을 금액이 얼마가 되고 또 이 부분이 자체 내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생활임금을 못 받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어느 정도 문의도 있을 거고 항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안성시는 이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다. 저희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실 때 심사를 할 때 일단은 단체들마다 하는 일들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시간이 좀 더 다르겠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하고 생활임금을 잘 녹여서 가능하다면 그동안 너무 최저임금 밑으로 받아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시고요. 네네네. 불협화음이 안 날 수 있게 잘 미리 좀 준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생활임금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김부식 일자리 경제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산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는 세출 예산 이월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 1,520만 원이며 재원은 전략산업 기반 기금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